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끔 제가 받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노후 준비에 관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라도 좀 잡아야 되니까 저는 현재 정년 기준인 60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노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는 사는 곳,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생활비, 이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이 세 가지의 복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어느 정도 그림을 잡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사는 곳이 가장 중심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시골에서 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시골에 사는 것을 전제로 시골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에 맞는 생활비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중심이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곳이 맞춰지고 생활비가 맞춰지게 됩니다. 또는 나는 생활비가 중심이에요. 나는 이 정도밖에 못 쓰니까 난 여기에 맞는 주거지와 일자리를 찾아야 돼요.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함수를 고려해서 우리들은 노후의 모습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제 경우는 이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현재는 수도권 외곽의 도시에서 거주하는 겁니다. 원래는 시골도 가볼 생각은 있는데 예컨대 저희 자녀들이 주거비를 별도로 만들어서 쓰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면 사실 저축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외곽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이 주거비를 별도로 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 좀 바람이에요. 결혼 전까지는.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가능하다면 70세 정도까지 일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 일이 조금 특수한 거긴 해서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은 한 70세가 목표고요. 그 전에 일이 끊어지면 또 다른 뭔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생활비는 서울시 기준 적정 생활비, 부부 적정 생활비를 기준으로 하면 24년 10월 정도 기준으로 33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약 100만 원 정도? 70에서 100만 원 정도 얹으면 한 400원짜리가 되겠네요. 그건 제가 60이 돼도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가는 친구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비용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60이 넘어도 일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저뿐만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먹고 사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도 일은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일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였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생활의 축으로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70세, 80세가 되신 분들을 보면 의외로 일에 대해서 애착을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서울시 평균 생활비 기준으로 하면 월 330만 원 정도가 현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330만 원은 근데 60에 정년을 하신 분에게는 아직 국민연금 수급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부분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거는 아쉽게도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같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보다 나은 대안을 아직 못 찾겠어요. 저희들이 살아온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더욱 일에서 손을 뗀다는 것이 그렇게 편한 과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할 수는 있는데 일을 할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게 2024년 말에 나왔던 그 국민노후보장 패널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이름도 좀 어렵네요. 이걸 조금 제가 수정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시는데 거주지역별로 내가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그동안 돈을 쓰는 습관이 어떻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어쨌든 저는 일은 전제로 깔고 갈 겁니다. 가능하다면 70세까지. 만약에 일이 그렇게 안 된다라면, 저는 뭐 필요하다라면 돈이 뭐 설사 안 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만들고 싶어요. 사실은 유튜브를 하는 이유, 그리고 글을 쓰는 것들을 아직도 포기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의외로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어떤 벽에 부딪힌다라면 보통 제가 B플랜을 많이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저 역시 B플랜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일종의 크리에이터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도 그럴 것이고 사실 글을 쓰는 것도 일종의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박업에도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실제로 하게 될지 어떨지 이 부분은 고민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데 괜찮다라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뭐 내가 일하는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저는 민박업 같은 것도 제게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들이 B플랜인 것이고요. 닥치면 또 고민해 보겠죠. 그리고 생활비 부분은 제가 그 시점에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60세뿐만 아니라 65세 혹은 70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은 좀 맞춰봐야 되겠으나 가능하다면 오래지 않은 시기에 저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좀 낮추고 싶습니다. 저 역시 부동산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요. 저는 가능하다라면 부동산의 비중을 60이 넘어갈 때쯤이면 50% 미만으로 맞추고 싶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는 걸 아시죠? 이것에 영향받지는 마시고 이건 개인의 의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직업 전문가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같은 것들은 보통 자녀분들하고 관계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뭐 저도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은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상대적으로 젊어서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이 의무감에 찾아오는 건 좀 원치 않아요. 차라리 보고 싶으면 제가 찾아가도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찾아올 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못해 뭐 제가 음식을 좀 더 배운다든지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못하죠. 그리고 취미나 학습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누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모임을 몇 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모임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억지로 인간관계를 뭐 60이 넘어서도 늘리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고인물이 되는 분들이 사실은 자기 바운더리에만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필수인 것 같아요. 정 안 된다라면 저는 사실 나중에 거주를 할 때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인근 같은 데서도 좀 살고 싶거든요. 그런 곳들이 멀지 않은 곳. 그런 곳에서 제가 뭘 배우고 공부하고 참여하고 또 때로는 봉사활동 같은 것들에도 참여하면 사람들과의 교류는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시기엔 또 그 시기대로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 문제는 사실은 좀 전에 60대에는 평균 생활비 플러스 아이 하나가 대학 다닐 비용 뭐 이런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쨌든 60이 넘어가면 제가 원래부터 좀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 미니멀리스트의 삶이에요. 그러려면 뭔가 좀 가볍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금씩 줄여 가보려고 합니다. 소비를 굳이 많이 하지 않더라도 즐거운 것들은 굉장히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을 가거나 평생학습관에서 뭔가를 배우거나 이런 것에 큰 돈이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요. 그것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좀 누리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여가 활동 시스템이 많아요. 그런 것들만 잘 누리실 수 있어도 훨씬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건대 나이 들어서 제일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교류가 너무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안에서 해결하시거나 혹은 가족들하고만 뭔가 해결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도 좀 힘들 여지가 많고 가족에게도 좀 부담될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짧은 여행들, 큰 돈 들이지 않는 짧은 여행들, 뭐 근교라도 좋고, 뭐 해외는 다닐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자주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조금 자주 다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지만 필요하면 서울 나들이도 저한테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멀리 간다면 뭐 다른 지방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가진 것들이 조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돈을 받지 않는 그런 쪽의 일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몰라요. 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잊지 않고 살다 보면 그런 계기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연히 일이 줄어들면 시간은 좀 여유가 생길 테니까 그런 활동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단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뭘까요? 네, 기본적인 체력입니다. 사실 뭔가 즐기는 운동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지금은 걷는 거 정도, 그리고 뭐 간혹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뭐 걷다 뛰다 하는 이런 정도들을 좀 하고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살펴보면 노후까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운동은 아무리 봐도 수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렇게 좀 다니려고 하는데도 물하고 친해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영이든 혹은 가까운 뭐 자전거든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쯤 즐기는 운동과 친해지는 시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즐거운 것이 있을 때 훨씬 건강은 내게 쉽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저는 미래에 모호한 어떤 것을 자꾸 그려보면 우리는 훨씬 더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미래의 노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려 보실 때 우리는 그 실체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를 준비하려고 하면서 저 역시 자기 직전에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정리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후의 삶이라는 것은 개인차가 심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즐거움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일을 전혀 하지 않을 때 행복한 사람도 계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어떤 삶에 만족하는지는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익숙해지실수록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같이 들려주시면 저도 귀 기울여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댓글로 뵙죠. 감사합니다.